자유와 민주가 구현되는 정치를 향해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죠. 새로운 세계다. 저희의 정원 퇴진하라! 퇴진하라!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인지 인공지능 챗 GPT에게 물었습니다. 답 대신에 이런 말을 내놓습니다. 이번엔 일본어로 물어봤습니다. 자동으로 번역도 해줍니다. 일본어 질문을 받은 인공지능은 일본어 사이트를 참고해 답합니다. 대화형 인공지능을 탑재한 검색 엔진에도 물어봤습니다. 같은 질문을 일본어로 했더니 답이 정반대인데다 지극히 단정적입니다. 마치 질문자에 맞춰 편들어주기를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기술이 중립적이다. 그리고 기술은 굉장히 투명하다라고 보고 기술이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이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기술 안에 저는 녹아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에도 똑같이 그런 편견이나 사회적인 문제들이 혐오라든지 불평등이라든지 인종 문제라든지 약자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쌓여 있다라고.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범용 기술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전기나 인터넷, 자동차처럼 문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기술이 혁신적일수록 가짜는 더 진짜처럼 보입니다. Я вирішив повернути Донбас. 확산 속도나 규모 역시 우리 안의 욕망을 따라왔습니다.
동영상 콘텐츠를 보게 되면 음모론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동영상과 틀리다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비율을 봤을 때 음모론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이 만약에 한 30%, 틀리다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이 70%다고 할 때 유튜브의 알고리즘은요, 이 비율대로 추천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음모론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과대 추천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한테 흥미롭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계속 그걸 과대 이제 추천을 하는 거죠. 급기야 챗GPT의 기반 시스템 개발을 향후 6개월간 중단하자는 제안이 나왔고 그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 세계 업계 전문가와 세계 석학 등 100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회적으로 관습화되고 통용되고 그 안에는 이제 다양한 형태의 편견들이나 오염들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것들인데 인공지능은 그걸 학습하고 누군가와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인간 사회의 논리 구조들이 인공지능 안에 당연히 그 편견들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보편화됐을 때 우리가 거기에 판단을 의지하게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올바르게 사물에 대해서 인지하고 통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회의가 있다라는 거죠.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확증 편향을 강화하고 갈등을 키운다는 경고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기술 탓으로 돌리면 되는 걸까?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인공지능의 답도 결국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정보를 학습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손안에서 진실이라고 말하는 정보들, 어디서 나온 것일까? 우리는 좀 더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볼 필요를 느꼈습니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한 기밀 문건 유출 사건. 일개 병사의 자기 과시가 채팅 플랫폼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비뚤어진 한 개인의 문제만으로 처리하면 될까? 문제는 이처럼 미국 내 극우 집단이 용의자를 옹호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까지 선을 넘자 동료 의원들도 기겁하고 있습니다. That it's okay to release classified information based on your political views, that the ends justify the means. It is not okay. 미국 역사상 최초로 검찰에 기소된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두합니다. 시민들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And we hope that this is the first of his crimes, that he will be prosecuted, and that there will be all the rest of his crimes will be prosecuted as well. They want to try to press him down, but what they don't know is this is going to be a landslide of a win in 2024.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상대편을 비난하면서 노골적으로 기부금을 요청합니다.
No president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has been subjected to such vicious and disgusting attacks. Your contribution today will show the left that nothing can destroy the greatest political movement in history. 생중계하듯 SNS에 상황을 전파하면서 선동적인 언어로 보는 이들을 자극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 가장 심한 분열이 찾아왔다고 걱정합니다. 그러는 사이 트럼프의 지지율은 기소 이후 오히려 올라가 압도적인 차기 대선 1위 후보고 바이든과의 가상 대결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Trump's campaign is very much trying to use the indictment to their political advantage. They have been sending out nonstop fundraising emails. They've been raising millions of dollars, and they're really hoping that this would be a moment where the Republican Party, voters will really align behind him, be able to use this as a moment to solidify support. 기소 결정 이후 20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쏟아졌고 트럼프는 SNS를 통해 공화당과 지지층의 행동 지침까지 내리는 모양새입니다. It does play well for Trump in two ways. One is just, the general sort of rally around the flag effect. People who are supporting him see him challenged and they want to support him. But secondly, Trump's appeal in particular is very populist. 우리 편이 공격당하면 결집해야 한다는 인식이 혐오 정치에 의해 퍼지는 겁니다. 성추행 입막음 혐의는 물론 의회 점거 폭동 선동 혐의, 정부 기밀 문서 유출 혐의, 각종 탈세 혐의에 이르기까지 트럼프에겐 의혹만으로도 정치 생명을 잃을 법한 사안들로 가득합니다. 그런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인 걸지 궁금해집니다. 취재진이 열성 지지자의 집을 찾아 보다 긴 대화를 나누기로 한 건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지역 공화당원 모임을 이끄는 71살 린다 씨. And then that was him in the receiving line. I love the man. He's been accused of every possible crime and never been convicted. There's no evidence. I pray he runs again. I pray. It's unbelievable to us how quickly our country has gone down in barely 2 years, not even 2 years since President Trump left. 미국 사회의 갈등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린다 씨. 그의 말이 남의 나라 얘기만으로 들리진 않습니다. There was not the hate. There's just pure hate. It's almost like a battle between good and evil. 20, 30 years ago, that been much different. Very different. Very different. There were friends I had years ago. I didn't know what party they were. It's totally different now. We started being labeled with all these labels. We're haters and haters. It is pure hate and evil that seems to be permeating this country. It's unthinkable, even 10 years ago. Dehumanization. Dehumanization, that's exactly it. 취재진은 공화당 지지자들의 모임에 참석해 좀 더 가까이에서 그들의 속내를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비인간화하는 포스터를 붙여놓고 우스꽝스러운 분장을 한 진행자가 퀴즈 대회를 벌입니다. I've adopted the attitude of the great Negro at the time. Fighting.
그들의 확신과 집단 내 동조 현상 뒤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Fake news in America. The three major networks, ABC, CBS, and NBC, which are true networks in the sense, present biased information. To find out what's going on in the United States, you have to go to foreign news entities. If you're a conservative, you are censored on social media. I spend more time in Facebook jail than I spend out of Facebook jail for posting the truth. 주류 언론의 말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된 사람들. 이제는 유튜브 채널과 SNS 등 자기 편을 들어주는 미디어를 통해서만 정보를 얻는 이들에게서 사회에 대한 신뢰를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트럼프가 2016년 대선 당시 가장 목소리를 높인 대목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의 불안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고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웁니다. Our jobs are fleeing the country. They're going to Mexico. They're going to many other countries. You look at what China is doing to our country in terms of making our product. 최근 20년간 미국 내 공장 자동화와 산업 재편 탓에 최대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사실은 쏙 빼놓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의 전략은 적중했고 지금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I don't think they're doing anything right. Our borders are wide open. Drugs are pouring into the country. Criminals are being released in other countries and sent here. Our inflation is out of control. We've not seen prices like this. Did that on the first day, you know. I mean, it's opened up the borders, and what's going to keep them coming across? Yeah, there was a better life here, but it hurts everybody that's living here. We don't have a lot of hope because this is going down so fast, and I can't believe that people are being blind to it. 상대편을 인간 이하로 내모는 비인간화는 트럼프의 주목입니다. Our biggest threat remains the sick, sinister, and evil people from within our country. But no matter how big or powerful the corrupt radical left Democrats that we are fighting against may be, you must never forget, this nation does not belong to them. This nation belongs to you. This nation belongs to you. 경제 불안을 볼모 삼은 현대판 부족주의 역시 트럼프의 단골 카드입니다. 국경을 걸어 잠그고 이민족을 적대시합니다. Joe Biden has abolished America's borders. We are going to restore and secure America's borders just like we had them before, best ever. 중세 암흑기에나 있을 법한 비인간화와 부족주의.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Politicians are incentivized to make money to fund their campaigns. And that means that they're incentivized to create outrage, to have their citizens feel threatened, which of course interacts with the darker part of their nature. Maybe they even dehumanize their opponents to get more funding, political resources.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한 인류의 본성을 들여다볼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뇌로 진화하게 되면서 내 집단 편향, 외 집단 편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내 부족 신경 쓰기도 어려운데 그 외에 다른 동굴에 살던 다른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내가 이 사람을
같이 내 부족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하는 것이 나의 생존에 유리했을까? 내 사람들에게 맞추는 경향을 가진 게 이 집단 전체가 살아남는데 훨씬 도움이 됐었던 거죠. 이 내 집단 외집단 편향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종류의 편향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단끼리 이간질을 시키거나 어떤 분쟁을 조장하거나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쉬운 이유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인터넷상에 일어나고 있는 부족주의도 사실 그 뿌리를 보게 되면 인간의 뇌에 깊숙이 그 박혀 있는 요 내 집단 외집단 편향 때문에 생겨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금 좁혀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진보 정당에서 누군가가 생각하는 당연한 규범과 보수 정당에서 생각하는 당연한 규범이 다른 거죠. 세계 경제가 곳곳에서 고장 신호를 내면서 유럽 선진국의 많은 시민들도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된 상황. 지난해 프랑스, 스웨덴 총선에 이어 지난달 네덜란드 지방선거, 그리고 최근 핀란드 총선까지 극우 정당이 약진하면서 유럽 곳곳에 우향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이탈리아 총선 결과 100년 전 독재자 무솔리니를 계승하는 극우 정당의 조르지아 멜로니가 총리에 오른 일은 유럽 사회 전역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In Europa sono un po' preoccupati dalla Meloni. 극우 정치인이 손쉽게 앞세우는 정치 전략, 이방인을 적대시하는 겁니다. L'unico esito rispettoso dell'Italia. 난민 반대 정책으로 인기를 얻은 멜로니는 총리 취임 이후 난민 입국 단속을 본격 강화합니다. 지난 2월에도 이탈리아로 향하던 난민선이 난파해 60여 명이 한꺼번에 숨지는 등 이탈리아가 유럽의 연대 정신을 훼손한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지도자 가운데 외부의 적을 앞세워 지지율을 높인 인물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첫 손에 꼽힙니다. Ее цель – защита людей, которые на протяжении 8 лет подвергаются издевательствам, геноциду со стороны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Защищают от неонацистов и от террористов. 경제난 속에 감행한 전쟁. 전쟁 직후 치솟은 그의 지지율은 예비군 동원령의 잠시 주춤하다 다시 80%대로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구독자 56만의 유명 군사 블로거. 지난 2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카페에서 폭탄 공격을 당해 사망했습니다. 한 사람의 개인 블로거가 반러시아 세력의 표적이 될 만큼 영향력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푸틴은 침략 전쟁을 옹호하는 극우 블로거를 자신의 나팔수로 삼는 반면 비판적인 독립 언론은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재자가 통제하는 미디어에 노출되고 이를 쉽게 받아들입니다. Война — это, конечно, плохо, но вот этот год показал о том, что невозможно было другого решения, и что мы отстаиваем свою независимость, свободу, шанс на будущее наших детей, поэтому мы за победу.
싸워야 할 적이 있을 때 사람들은 종종 손쉬운 선택을 합니다. У России другой характер. 미디어의 선전선동을 통해 지지율을 높인 독재자. (1차) 세계대전 패배 후 심각한 경제난과 대량 실업으로 시리에 빠져있던 독일인 중 적지 않은 이들이 민족 우월주의를 내세운 히틀러에 열광했습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정치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는 그래서 악이란 한 사람의 독재자에게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악의 평범성을 말했습니다. 여기에도 내 집단 편향이 작동합니다. One is conformity, the ability of humans to conform to what the group is doing. And the tremendous pressure that an individual human feels to not go against the group can lead to horrible outcomes where, if we're talking World War II, there are terrible things happening to your fellow citizens, your neighbors, but everyone's doing it. 전쟁이나 경제난 등 고통을 겪을 때 인간은 자칫 세상을 흙과 백으로 구분한 다음 상대편을 비인간화하는 오류에 빠지곤 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극단적인 행위를 할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선과 악의 구분이 되게 명확해요. 그러면은 악의 편이라고 생각된 쪽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가 그 유태인 학살하는데도 같은 메커니즘이 사용이 된 거예요. 하지만 패전 후 독일은 가차없는 과거 청산 속에 자국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시내 어디를 가든 유태인 추모 시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보도 블록에조차 희생자의 이름을 새겨 일상 속에서 성찰합니다. Und ich finde oft diese goldenen Tafeln mit einem Todesdatum, als ich geboren wurde, 1943. Und das ist für mich eine Mahnung. Es ist wichtig, ja, dass die Erinnerung bleibt und dass solche Dinge nie mehr passieren. Das ist meine Meinung. 이런 독일도 이방인의 유입에 따른 홍역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해마다 수만에서 수십만의 난민을 수용해오다 2015년 90만 명에 가까운 난민이 몰리자 이민족 혐오가 극에 달한 겁니다. 독일은 즉시 금지된 혐오 표현이 온라인에 올라올 경우 구글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를 스스로 삭제하도록 하는 법 제정에 착수해 2년 뒤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을 어기면 최대 약 690억 원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어 기업들이 무겁게 책임을 이행하게 되고 그만큼 혐오 발언은 쉽게 확산하지 못합니다. Es war so, dass man eigentlich seit 2015 gesehen hat im Zusammenhang mit der sogenannten Flüchtlingskrise. Sehr viele Menschen sind zum Beispiel aus Syrien, aus Afghanistan nach Deutschland gekommen, was zu Spannungen in der Gesellschaft geführt hat. 글로벌 사업자들이 우리나라와는 다른 규제를 받는 건데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은 난민 2세 출신의 연방 의원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외국인 노동자의 2세가 국회의원이 된 셈입니다. Und das habe ich eben gemerkt durch Tausende von Kommentaren,
Zuschriften, E-Mails. Das reicht von Beleidigungen über Bedrohungen, über Gewaltandrohungen bis hin zu Morddrohungen. Das heißt, mit einer Position, die sich für Flüchtlinge einsetzt, gegen Rassismus, kann man auch Wahlen gewinnen. Ich glaube, wenn man das nicht so aktivistisch macht, auch nicht vorwurfsvoll, sondern wenn man den Leuten deutlich macht und erklärt, warum es sinnvoll ist, Menschen, die nach Deutschland kommen, zu unterstützen. 독일에선 2021년 총선에서 난민 출신의 연방 의원이 탄생했고 이달 치러진 남부의 한 소도시 선거에서 8년 전 시리아에서 건너온 난민이 시장으로 선출되는 등 이방인의 사회적 지위가 차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주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면서 끊임없이 갈등을 되풀이하는 곳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회에선 제도권에서 밀려난 자국민들도 외면당하는 모습이 쉽게 눈에 띕니다. 미국에서 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한 캘리포니아주. 지난 3년간 노숙인 수가 최소 2만 2천여 명 늘었습니다. 취재진이 약 3년 전 찾은 같은 장소 화면과 비교해보면 노숙인이 질비한 상황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눈만 돌리면 마약 중독자들이 보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는 소득 불평등이 높은 주일수록 증오 범죄도 늘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한 사회의 혐오가 불평등과 연관이 깊다는 뜻입니다. 난민도 국회의원이 되는 사회와 이주민을 막아세우는 인물이 가장 유력한 정치인인 사회 중 우리는 어느 쪽에 가까울까? 미국 사회의 분열을 걱정하는 해외 석학의 말이 남의 얘기로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When we view our partisan rivals as enemies, when we view them as an existential threat to us, then of course we go tempted to use any means necessary to stop them. And that is what has begun to happen. Politicians began to throw forbearance to the wind. Reduce, by zero sum, what I mean is reduce the form of politics where if I win, you lose, or if you win, I lose. If this spirit operates at all levels of politics, this is very dangerous. We have two parties, and this makes politics inherently zero sum. And there are efforts underway in the United States today to make 내 것부터 챙기고 봐야 하는 제로섬 게임의 사회라면 화합보다 혐오와 가까워지기 쉽습니다. 취재진은 혐오와 갈등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금 색다른 곳을 찾기로 했습니다. (13세기) 초부터 신성 로마 제국의 자유 제국 도시로 번성해온 독일 로텐부르크. 마녀 사냥의 시대로 알려진 중세의 흔적에서 우리 본성의 단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공개 처벌은 권력자에겐 효율적인 통제 수단이었고 대중에겐 집단 오락이자 스포츠였습니다. 로텐부르크 한편에 자리 잡은 중세 고문박물관.
당시 가장 흔했던 처벌 역시 죄인을 광장에 세워놓고 집단 비난을 가하는 형태였습니다. There are shame masks for men and women. These were for women who told lies. The bells ring. Yeah, the bell was to get more attention, to show everybody in Rothenburg that this Miss Müller, for example, this was to mock a person, to exclude the person from the society, and this is the intellectual background of this way of penalty. Everyone in the city came to the place and had a look at and laughed and mocked, and this is all the reason why this kind of punishment was so extremely successful. 가장 끔찍했던 처벌은 한 사람을 마녀로 몰아 산채로 화형대에 세운 처벌. 악마와 동침했다는 등의 있을 수도 없는 누명을 씌웠는데 이런 죄를 만들어낸 건 다름 아닌 대중의 불안과 공포였습니다. And this belief in witches must have a connection to a negative event, be it a war, an illness, a disease, or a hailstorm which destroyed all the crops, the harvest of a year. And in these cases, a few people believed, well, this woman have cast an evil spell on the weather, which destroyed all our harvest. Yeah. If you have a closer look as on the internet, for example, to the witch hunts, strange and fearing how all these procedures, all these aspects are present in our 21st century. The fear, for example, if we had a look at the hate speeches, someone says his opinion in TikTok or Facebook or Instagram, for example, and then 20, 30, 40 persons respond on this, betray the person and treat the person. 주목할 점은 마녀 사냥이 절정에 이른 시기가 15세기 이전 암흑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대 과학의 발견과 예술 각 분야에서 개혁적인 성취가 있던 르네상스 시기. 인쇄술의 발달로 책이 대량 보급되기 시작한 16세기부터 200년 동안 약 5만 명이 화형대에 올랐습니다. You can compare even the 16th century in Europe with the 21st century, with all the changings, new economies, the new medias, everything accelerates. 우리의 조선시대 역시 19세기 들어 종이와 책 제작이 활발해지고 서양으로부터 신문물이 들어온 시기. 이를 보급하려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마녀 사냥과 다를 바 없는 공개 처벌을 행했습니다. 내 결벽한 걸 자네들아. 기존의 질서와 다른 생각을 악귀의 소행으로 몰아세워 집단의 정의감 속에 불안을 묶는 겁니다. 재해를 맞거나 외부로부터 낯선 것이 유입될 때 우리 본성은 종종 불안을 느껴 어두운 면을 꺼내게 됩니다. 현대에 이르러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손바닥 안에서 외부의 새로운 것, 나와 다른 생각에 쉽게 노출되고 알고리즘은 보다 빨리 화나는 정보를 추천해줍니다. We're able to communicate and we're able to interact in ways that are anonymous, where we can do things that are punishment and getting this darker side of our nature to express itself. So I do think that it may not be what started the fire, but it certainly is the fuel that's making the fire greater.
그렇다면 현대 문명을 지배하다시피 하는 디지털 기술은 우리의 어두운 본성을 꺼내길 원하는 못된 사람들이 만든 것일까? 크롬캐스트 등 구글의 여러 핵심 프로젝트를 담당해온 전직 구글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Do you hear me? And I believe that they weren't happening because of malicious intent. Employee at a company like Google works on one project for maybe 2 or 3 years, maybe their entire career. They don't get to see the ecosystem as well as my team and I got to. And they also don't get that understanding of the impact tangentially to the work that they're currently doing. 그는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이 이용자가 오래 머물도록 하기 위해 성향에 따라 믿고 싶은 콘텐츠를 추천하도록 설계된다고 털어놨습니다. We're going to live in a world that is binary, black and white, no room for gray. The problem with that is that the large amount of the world is gray. Code does not allow us to do is understand those spectrums of life. It instead wants to categorize everything into something. 문제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본성을 현대 미디어가 자꾸만 끄집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치 담당 기자들은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하루도 빠짐없이 유명 정치인들의 말을 받아 적습니다. 국내 주요 일간지와 방송사 기사 중 정치 분야, 특히 거대 양당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검색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기사는 지난 1년간 각각 10만 건을 훌쩍 넘긴 데 비해 기후는 17,000여 건, 자영업은 1,000여 건에 불과해 언론사들의 정치 편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기사화되기 좋도록 짤막한 비난 메시지를 내놓고 그것이 자극적일수록 갈등과 분열의 언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 멀리, 더 빨리 퍼져나갑니다. 거대 양당 외의 선택지가 부족한 사회에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상대편과 싸우는 데 골몰하게 되는 겁니다. 선거제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비난만 일삼던 여야 의원들에게서 모처럼 공통된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한민국 수천만 명이 1년 내내 일해서 번 돈, 거기서 거둔 세금 600조 어디에 어떻게 쓸지 정하고 100만이 넘는 공무원들 어디 가서 무슨 일 해라 지휘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이 큰 힘을 가지고도 국민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반사이익 구조니까요. 상대만 못 찍게 하면 선거 이기니까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정치가 없습니다. 남의 말에 조롱하고 반문하고 모욕 주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거 이기고 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증오와 혐오는 지역주의를 넘어서 세대와 성별, 정치 성향 전반으로 번져버렸습니다. 지금의 정치는 지속 불가능한 정치입니다.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국정을 교란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붕괴시킵니다. 막장까지 온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야와 국민 모두 절차적,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고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선거구제는 지역구에서의 과열 경쟁과
정당 간 극한 대립을 초래하고 승자 독식으로 패자를 배제하는 구조입니다. 거대 양당제의 피해를 없애기 위한 선거제 개편 논의가 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국회의장은 다음 달까지 여야 합의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소선거제도 하에서는 국민이 투표한 투표의 약 절반 정도가 사표로 선거 결과에는 안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모든 국민을 만족시키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자기 지지층, 한 편만 이기면 되니까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는 선전장으로 국회를 이용하게 되거든요. 선거제 개편이 되지 않고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많이 시도해봤지만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말뿐인 정치를 원하지 않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정의를 빙자해 갈등만 조장하는 행태, 유권자들이 또다시 이용당하고 말지는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되기 위해 그토록 원했던 그것. 다시 민주주의를 말할 시간입니다. If you think that silencing certain voices is a way forward, then you've misread our human nature and how to sustain democracy. The only way to prevent the darker side of our human nature that I'm aware of is cross-group friendships. That was the key ingredient that made our star shine so bright and allow humans to flourish. Is actually, in addition to all those traits that other humans had, we also have a new form of friendliness, and we evolved a nature that enjoys personal contact, seeing people's faces, making eye contact, being together in the same space. We can imagine what it's like to be someone else. We can think about what they believe or what they want, what they're feeling, and that allows us to connect in a deeper, more meaningful way, and it enhances our ability to cooperate. 자기 중심에서만 보면은 모든 것이 불편할 수 있는데 한 발 벗어나 보면 아름다운 것도 있다.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토론하고 이렇게 좀 더 이 힘든 고비를 같이 좀 넘겼으면 좋겠어요. 그만 싸웠으면 좋겠습니다.